이재명 대통령발 정부의 다주택자와의 전쟁 후속 보도입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요, 대통령을 향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주변의 다주택 보유 참모들부터 집을 내놓으라. 그러면 정부의 의지를 믿겠다. 이런 식으로 공세펴왔죠. 오늘 다수의 언론들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들부터 부동산 처분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집 파실 겁니까? 대통령주의에 즐비한 강남 좌파와 다주택자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또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다주택자로 알려진 청와대 참모는요, 비서관 이상 참모 56명 가운데서 1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강유정 대변인 그리고 김상호 춘추관장이 보유 부동산 가운데 한 채만 남기고 정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유정 대변인의 경우엔 2024년 1월 KB 부동산 시세 기준 약 63억 원짜리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와 또 본인 명의의 6억 500만 원짜리 경기도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요. 이 중 부모님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려진 용인 아파트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20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에 약 40억 원 규모의 다세대 주택 6채를 보유 중이지만 이 다세대 주택 6채 모두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이 부동산을 내놓은 시점은요, 이번에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가 본격 부각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11월에 매물을 내놨고요. 김상호 춘추관장도 이미 오래전에 처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움직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뒤에 뒤늦게 알려져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네, 최근 연이은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로 야당의 공세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다주택자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진심이라면 청와대 참모들과 민주당 의원들부터 행동에 나서라, 이런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요, 그런 주장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이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언젠가는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을 때는요, 정부의 의지에 여지가 있는 듯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말을 여러 차례 제지를 하면서 이번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최후 통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마라는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이 구인철 부총리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제도의 종료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증가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레이더망에 걸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아마라는 표현을 2번이나 했다며 아마는 없다는 말을 또 2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그 뒤에도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아마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이때도 이 대통령은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그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이 대통령 저렇게 웃고는 있지만요. 거의 면박에 가까울 정도로 구윤철 부총리의 표현을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도 관련한 SNS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이 언론 사설을 첨부하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닷새째 9번째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강한 압박에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의 소갈이가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2주택 이상을 신고한 민주당 의원은 162명 중 24명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압박한 조정 대상 지역엔 박민규, 서영교, 이재정 의원 등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선 청와대 참모들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몇 명이 이 대통령의 집을 팔라는 메시지에 호응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중앙일보는 자체 취재 결과 어제까지 민주당 다주택 의원 24명 중 6명이 부동산을 팔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지난 2일과 3일 이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 의원 전원한테 매도 여부 그리고 매도 의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1명은요.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고심이 깊은 듯 보이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겨냥을 하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이 서영교 의원은요. 중앙일보에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고 지난 공천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정이 났다면서 팔게 되면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금이 높아질 게 아니냐, 매도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의원은 현재 서울 중랑의 이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과 이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 박민규 의원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오피스텔이 가족 공동 명의라서 현실적 매도가 어렵고 다주택자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경기 안양과 서울 종로의 아파트를 보유한 이재정 의원은요,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주택 논란의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다주택자 비율이 30%를 넘어간다며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 매물부터 내놓으라는 건데요. 오늘 김현정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도 벌써 6채 집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0%가 넘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주택들부터 좀 먼저 매물로 내놓는 그런 모습부터 보여줘야지 투기 세력들을 대변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저희가 공천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2주택자 이상이면 공천 안 해주고 서약서를 씁니다. 아까 저희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제 부동산 그 가격 상승률이 커서 또 높아서 각종 규제를 받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로 닷새째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메시지 폭탄이다 지금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죠. 이게 통해서일까요? 지금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 참모들 가운데서 일부가 다주택 그 매물을 처분하려고 그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또 여당의 의원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중에도 당연히 다주택 보유자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얼마나 동참을 할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그런데 또 여당은 국민의힘은 그러면 괜찮냐 지금 이러면서 국민의힘부터 한번 해봐라 또 뭐 이렇게 여야 간에 정쟁거리로 또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이 부동산 정책은 좀 다르죠. 일단 수요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분양 이전에 소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활성화해가지고 민간 분양을 늘려야 된다. 물론 거기에도 장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정권은 그들 스스로 수요를 규제하면서 양도세 중과세를 주장하면서 다주택자를 팔라고 좀 유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다주택 의원들이 집을 다 지금 자발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화살을 돌리는 건 좀 어폐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 청와대 참모라든지 의원들을 보니까 팔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 예를 든다면은 지금 상당히 집값이 올라간 그 똘똘한 한 채는 그대로 놔두고 굳이 팔 필요가 없는 집을 지금 매물로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양도세 중과세의 효과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고, 또 지금 그 의원들 중에서 대답 안 한 사람은 아마 집 안 팔걸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정책이 과연 시장 자본주의에 맞는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금 때문에 팔게끔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 팔면 집값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걸 안 내놓으면서 집 팔라 그러니까 강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일단 뭐 민주당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직이냐 아니면 다주택 집이냐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을 통해서 당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제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중앙위 의결을 통해서 당원 1표제가 채택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공천에 있어서 당원 투표가 아마 결정적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들이 결정을 할 때 이번에 다주택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집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가 아마 투표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다주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내 다음 선거에 내가 출마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5월 9일까지가 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2028년 다음 총선까지 아마 그 안에 공천 국민 전까지는 파는데, 문제는 그때 팔면 상당히 중과세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그런 감당을 하면서도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다주택자가 해소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그러한 것이 타당한 논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종의 유권자들의 눈에는 국민의힘의 다주택자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또 다른 정치적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